됩니다. 근데 지금 두 분이서는 윤석열 대통령만 바뀌면 모든 게 해결된다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옆에 김건희 여사가 또 존재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물론 쌍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네. 민주당 이제 특검 추진 중이고 여권이 꺼내든 건 특별감찰관 이걸 꺼내 들었는데 그거 놓고 친한계 친윤계도 지금 맞붙고 있어요. 일단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의 국면을 싸그리 종식시키는데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보시죠? 당연히 안 되죠. 어떤 점에서?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뭐라도 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그런 거지. 사실 특별감찰관을 함으로써 임명함으로써 이때까지 수십 개 지금 혐의 사실이 해결될 게 1도 없습니다. 약간 미래적인 거라고 봐야 되지 과거에 있었던 거가 해결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마 한동훈 대표도 알고는 있는데 한동훈 대표 체면도 있는 것 같아요. 망신당하고 나왔는데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이러니까 비슷하게 던진 게 이거예요. 사실은 특검을 던진 게 맞죠. 특감을 던진 거거든요. 아마도 본인이 선거할 때부터 얘기했던 특검을 하는 게 맞는데 그거 하기엔 부담스러우니까 특감을 한 거고 그 특감 던졌는데도 지금 난리가 났어요. 친윤 쪽에서는 안 되니 뭐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사안이니 싸움 나버렸고 오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랑 만남이 이제 있는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좀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특별감찰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이 결국 종국에 가서는 뭐가 없지 않나요? 이게? 법적으로도? 어차피 검찰로 보내야 그러니까. 되는 거니까 특별한 건 없죠. 네. 네, 뭐 그래도 이제 우리말이 어다르고 하다르잖아요. 검이고 감인데 한동훈 대표의 나름 이제 물타기 뭐 전략 그다음에 잔꾀 전략인 것 같아요. 늘 이런 뭐 머리를 굴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독대하자고 했을 때도 김건희 여사 건은 묻어두고 의정 갈등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요 이야기를 던질 생각이었다라고 내부적으로 흘러나오더라고요.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가 맞서지는 못하고 중간에 절충해가지고 내가 한번 공간을 넓혀보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이것조차도 이제 뭐 김건희 여사가 용납하지 않으니까요. 한동훈 대표는 할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만약 이걸 한동훈 대표가 던졌어요. 네.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야 저는 됩니까? 근데 이거 전략적으로도 필요한 부분 한동훈 대표 힘이 좀 있으면 약간 자중질환 내용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난지 부채질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입지갈이 없다고 보거든요. 당내에서. 그 만약에 이제 우리 기억이 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많은 것을 했어요. 우병우 조사도 하고 온갖 것 조사, 박근령 씨 조사해가지고 기소도 해버리고 그런 불안감이 대통령실이나 친윤한테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훈 대표 그걸 알고 던진지는 모르겠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특감도 하고 특검도 하면 되죠. 특감 플러스 특검 다 하면 제일 좋죠. 그런 측면에서 가만 놔두면서 한동훈 대표를 외곽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한동훈 대표의 친한게 그만큼 힘이 없다라는 게 관철할 수 있을까? 관철할 수만 있다면 민주당이 뭘 할 수도 있을 건데 관철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당을 들어요. 뚫고 나오지도 못할 것이다. 저는 그래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러다가 말 것 같아요. 결국 그냥 국물만 지피다가 만다. 친한계가 몇 명 될까요? 뭐 조선일보에서는 17.8%인가 하던데 제가 봤을 때는 한 두세 명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각에서는 친윤계는 점점 사라지고 스물스물 친한계 쪽으로 약간 모여드는 형국이 그러려면 감지된다. 그 망신당했을 때 차담회 그거 했을 때 막 던지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글쎄요. 누가 한동훈 믿고 갈까요? 이게 특별감찰관 제도 이미 있잖아요. 그죠? 임명을 안 하고 있는 건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뭘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게 법안 투표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당론 정하지 말고 자율투표하자. 민주당도 자율투표하자. 그래서 특별감찰관 법을 과반 이상으로 해서 밀어버리겠다. 그리고 거부권 됐을 때 3분의 2 정도 해버리겠다. 이러면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민주당이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걸어놓은 북한 인권 감식 아닙니까? 그거 임명하고 같이 걸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게 함부로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 한동훈 대표가 자꾸 머리를 굴려요. 제가 머리를 굴리는데 본인이 해결을 못하는 쪽으로 자꾸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갖고 와.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걸 해야지. 입장이 이제 곤욕스러운 것 같아요.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라면 우리 이 방송에서 얘기 많이 했지만 치고 나갈 땐 나가야 되는데 항상 치고 나가지 못하고 배포가 없다. 뒷북. 그 이유가 배포가 없기 때문에 무섭거든요. 그것을 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것밖에 못 하는 거예요. 사실
벌써 특검으로 치고 나가야죠. 최소한 그 콜라 먹고 나왔을 때 네. 제로 콜라 먹었을 때 출당 요구를 한다든지 강력하게 자신의 어떤 의사를 관철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망신은 다 당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특검하자고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이 뭐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특검하자면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8명조차도 없는 것 같거든요. 특검법을 뭐 내가 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변협에 보고 의뢰해서 내라 이런 것도 방법이고 아니면 개혁신당 법안이 어떻느냐 이걸 그렇게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절충하자라든가 예. 실제로 한동훈 대표가 살려면은 특검을 가지고 논란을 갖고 그걸 갖고 들어가야 돼요. 거기에서 본인이 특검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을 좀 지키는 척 해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일단은 특검이라는 국면에 들어가야지 본인한테 주도권이 넘어오거든요. 그 국면에 못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전략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무 감각이 없다. 그렇죠. 예. 거의 없다. 특검에 없다. 들어와야 돼요. 그래야 본인이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꾀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알거든요. 정치인들은 그런 감이 있어야 돼요. 법조인이냐 정치인 그 차이 같아요. 법조인은 어떻게 보면 OX 길로 가서 O 길을 찾아가는 거지만 정치라는 거는 결단, 남들이 안 가는 길을 결단도 해봐야 되고 뭔가 내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걸 있을 때는 가감없이 잡아야 되는데 지금 여러 그런 국면들을 위해서 다 놓쳤거든요. 엉뚱한 붙잡고 있잖아요. 특감이 웬 말입니까? 아니 뭐 그게 국면 전환이 된다고 본인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 시기가 그쵸. 늦는 거죠. 예. 뭔가 본인도 내놓긴 하는데 이게 아주 잘 팔릴 매력적인 상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어설프게 익은 걸 내놓고 그러고 친한 게 더 크게 뭐 있습니까? 이길 수는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관철 가능합니까? 그 안에서도 안 될 것 같거든요. 대통령실에서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그 말인데요. 그러니까요. 뭐. 예. 진짜 특감 그러니까 상주 꽃감 뭐 이런 감철이 다가오는데 상주 또 어디죠? 하만. 그러니까요. 예, 꽃감, 진영 꽃감. 예. 진영 꽃감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꽃감 좋아합니다. 아, 예. 꽃감이 갑자기 먹고 싶어요. 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이 없다. 감이 예. 없어요. 감 없이 특감이 웬 말입니까? 특검하면 이겨요. 특검 해가지고 당 대표 측을 걸어야죠. 그 정도로 그렇게 해라고 했잖아요. 사진 찍어 보내고 네. 콜라 먹이는 게 돼 있어요. 네. 하다못해 이게 지금 네. 이거랑 똑같은 거죠. 이게 물 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왜 똑같은 거라니까요. 차담회 하는데 맹물 주는 게 돼 있어요. 여기는 방송국이니까. 저희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동훈 대표의 앞날은 감감합니다. 아우 이 아재 개그.